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처음 보신 분도, 아니지. 발표했고. 처음 본 분도 계시고, 또 계속 보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비하기 과정 설명입니다. 그래서 비하기 과정 설명인데, 이 비하기 과정은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저비용 고효율의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하기 과정은, 2014년인가 15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비하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하기 과정 처음에는 FCSA라고 해서 플로리다 코스트 스쿨 오브 로라는 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 이게 기준이 안 맞으면 폐교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담당하셨던 슈미트 교수님이, 몇 년 전에, 데이튼,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 스쿨 오브 로로 가신 이후로 데이튼하고 같이, 지금 비하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학교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튼은 오하이오에 있는 로스쿨인데 역사가 꽤 깊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하기 과정은 80% 이상이 비법학사예요. 예, 비법학사예요. 그래서 80% 이상이. 그 다음에 100% 다 직장인이십니다. 나이 연령대는 남자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도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40대 초반인데요. 제가 이게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70대도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 그리고 이 비하기 과정은 아시다시피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미국 변호사가 돼가지고 내가 완전히 개가천선 해보겠다 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부족함을 자꾸만 느끼잖아요. 불안함도 느끼고 부족함도 느끼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한국 로스쿨을 막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뭐 다른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갑자기 내가 나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미국 변호사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국 변호사, 다양한 직종에 계시잖아요. 미국 변호사가 애드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무조건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제가 JD를 갈까요? 혹시 JD를 갈까요? JD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JD 갈 실력이 영어 실력이면 그냥 다른 거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영어를 잘하시면 당연히 영어를 잘하고 내가 그냥 JD를 가서 한번 미국 변호사라고 환골탈퇴 하겠다라고 그냥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저는 비추예요. JD는 비추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IT 계통에 계신 분이 있어요. 모 S전자, S전자는 다 아시잖아요. 그쵸?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내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정착하셨어요. JD 가셔가지고. 영어는 많이 못하지만,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은 영어를 못하던 자들은 꽂아놓으면 어떻게 돼? 생존합니다. 생존력이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꽂아놓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커넥션도 되게 계속 그 IT 출원도 하고, 그 다음에 모 회사, 그 로펌하고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시라 그랬어요. 자녀분도 있고. 막말로 JD에서 취직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 한 3년 시켰다고 생각하면 가능하실 거다. 어차피 경력이 좋으니까 또 와서 또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LLM은 1년짜리인데, LLM은 비추. 왜? 왜냐면, LLM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대학교 막 졸업한 사람. 왜냐면, LLM을 가게 되면, 1년짜리 LLM인데, 그게
석사거든요. 마스터 오브 로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석사 따려면 2년이잖아. 그래서 저는 LLM을 어학연수 가는 비용으로, 대학생들은 빨리 졸업한 다음에 LLM을 가라. 그러면은 1년 만에 석사 땄다고 1년 만에 미국 변호사 시험도 붙고 올 수 있으니까 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LLM은 토플 시험으로 보는데 전액 장학금 주는 데도 있고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따라서 생활비는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적은 비용으로 내가 미국 로스쿨에 한번 가서 1년 정도 내가 수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가거나 또는 내가 미국 박사를 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도 됩니다. 그래서 LLM을 우리 여기에 석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박사는 LLM을 반드시 거쳐서 SJ들을 가야 하기 때문에 LLM을 가는 것은 추천해 드립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회사에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로펌 뭐 이런 데에서는 한 4, 5년 정도 되면 5, 6년 정도 되면 보내줍니다. 왜 보내주겠어?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야 너 LL 한번 갔다 와 뭐 이런 거예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쯤 되면 한 대리 과장 정도 되면 어떻게 돼? 아씨 이거 때려칠까? 아니면 이직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때 너 LLM 갔다 와. 그럼 한 3년은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는 거다. 그럴 때는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자비로 가는 거는 저는 완전 비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하다가 제가 회사 휴직하면서 내가 1년 LLM 갔다 오겠습니다. 그건 비추. 왜? 월급을 못 받고 경력이 단절된다. 그렇게 가가지고 LLM을 할 가치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안 늘어. 그죠? 우린 공부하려고 도서관 가지 영어 느는 건 뭐야 결과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많이 부딪혀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가신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혼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가지 마. 그죠? 결혼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자녀분 있으세요? 네. 몇 살이세요? 그러면 1학년 1학년 3학년이요. 그럼 가세요. 가셔가지고 애들 영어 좀 시키고, 그죠? 본인 또 한두 풀고, 그리고 다시 유턴했을 때 취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신감 있으면 그러면 가십시오. 왜?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많으니까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 비학위 과정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비학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야. 그냥 저는 라이센스만 땄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비학위 과정. 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있으니까, 작용 효과를 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학위도 필요합니다. 저는 학위도 소중해요. 한국에서 미국은 못 가지만 학위도 전 따고 싶어요. 그러면 비학위 과정 해도 되고 아니면 두얼 디그리 과정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기를 가시라고 그래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오케이? 비용이 많이 들어. 대표적으로 노스웨스트 카이스트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두얼 디그리 과정이 노스웨스턴 카이스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한림대학원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커네티컷 과정이 있긴 한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력서에 좀 자신있게 좀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법학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2년 이후에 시험 볼 수 있어. 왜냐하면 26학점을 옛날에는 카이스트나 유콘에서 1년 만에 LLM 1년이니까 26학점 1년 만에 다 딸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따면 이 과정을 안 해. 그러니까 두얼 디그리 과정인데 MIP, 카이스트나 MIP 과정이나 국제한림대학원 컴플라이언스 이 과정을 아예 드랍해버려요. 왜? 필요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LLM 하기만 따고 그냥 끝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열받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그 LLM 26학점 과정도 2년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따는 거는 어떻게 됐든 2년이야. 근데 비학위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비학위 과정은 내가 법학사가 있다라는 과정, 법학사 플러스 법학 전공 과목으로 83학점을 다 이수했다라는 가정에 저는 140학점 심화 이수한 사람이거든요. 왜? 대학을 10년 다녔으니까. 그죠? 땜빵 때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심화 과정이 됐는데 이런 사람은 전공 과목 83학점 이상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법대를 4년제에 나오면 일단은 83학점이 돼. 그럼 내가 법대를 4년제에 나왔어. 또는 내가 어떻게 돼? 83학점 요건을 갖추고 편입을 해서 83학점을 갖추고 있어. 그런 분들은 비학위 과정 들으면 여름 듣죠? 여름 17학점이거든요. 여름에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17학점이야.
그 다음에 겨울에 구학점 들으면 그 다음 연도 2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23년이잖아요. 여름학기 17학점 들었어. 요번에 11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는 겨울학기를 들었어. 그러면 2024년 2월 시험 볼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미국 변호사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1년 만에 미국 변호사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막 유튜브 찍고 그러잖아. 여러분, 유튜브 오늘 가시면서 심심하시잖아요. 유튜브에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렇게 치면 욱기태, 욱변호사 이런 사이트가 있어. 눌러. 뭐 해야 돼?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오케이? 내가 무료로 이렇게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조대구알 이러는데 나 욕인 줄 알았어. 그죠? 좋아요에 조예요. 네. 그거 보시면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5월 달에, 5월 중순에 비하기 과정 들어서, 그렇죠? 미국 변호사 시험 2번 있잖아요. 2월 맨 마지막 제초 화수, 7월 맨 마지막 제초 화수로 아예 픽스가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화요일 날 에세이 파트, 에세이하고 MPT 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50개 주 공통인 MB라고 해서 객관식 200문제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이틀이면 된다. 그러면 비하기 과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디를 볼 수 있냐? 워싱턴 DC바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바는 사회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기 과정을 딱 하고 나면, 나도 학위 정도 하나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겨. 근데 비하기 과정에서 3.0이 넘으면 4학점만 더 들으면 LLM 학위가 또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하기 과정 한다라고 하면 비하기 과정에 비학점 이상 맞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 왜냐면 학위에서 학위 과정의 그 성적 산출 방법하고 비학위 과정의 성적 산출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한 50~60%는 다 B 이상 맞아요. A, B, C, D는 없어. 바로 F야. 이해되시죠? 근데 F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하기 과정을 하고 비하기 과정을 하고 DC바에 합격한 이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그래도 내가 미국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학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석사학위가 없으시는 분들은 4학점만 더 들고 석사학위 따면 좋아. 왜? 석사학위 따서 바로 박사학위 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비하기 과정은 적은 비용을 들으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옛날엔 PPT를 이렇게 딱 했는데 오늘은 안 해. 왜? 비하기 과정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그쵸? 나눠드렸어요. 이거 설명해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설명의 옆에 요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으니까 출력해서 같이 들으시면 돼. 아니면 그냥 내 목소리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비하기 과정 2023년 11월 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이야. 데이튼 ABA에서 승인된 ABA라는 거는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 승인된 정식 로스쿨이에요. 오하이오에 있는 미국 로스쿨 협의회 정회원이 되어 있죠. 2년제 JD 과정도 있어요. 원래 JD 과정은 3년인데 2년제도 있어. 그렇죠? 요거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인권법 분야에 특화됐다는데 이런 거 우리랑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인권법은 어디가 제일 유명해? 로스쿨 중에 뉴욕대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UC 헤이스팅스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데가 유명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권법에 좀 특화되게 뭔가 논문도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UC 헤이스팅스의 LLM이든 JD 지원하잖아요. 인권법으로 지원하면 장학금, 전액 장학금도 나옵니다. NYU도 마찬가지야. NYU도 되게 인권법이 되게, 그 다음에 텍세이션 이런 거에 되게, 텍세이션은 1위, 인권법도 NYU가 거의 1위다. 자, 미국은요, 봐요. 미국은 50개 나라지. 그렇죠? 그러면 50개 나라에서 각주가 그냥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각 주에서 1등하는 로스쿨이 50개 주에서 꼴등한다면 50이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이 100이 미치거든? 자, 그러면 지 주에서는 3등 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 스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3등 해봐. 그럼 50개 주는 뭐야? 꼴등하면 150등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학교도 100위 안에 안 들어도 오하이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UDSL 비하기 과정 소개 이렇게 보시면 별거 없어.
결과적으로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딱 하나만 보시면 자, 1년 순환 주기로 여름 학기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17학점. 왜 여름은 17학점일까? 그들이 방학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학 때 가르쳐 주는 거야. 방학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3달이야. 그렇죠? 미국은요. 미국 교수들은요. 짧게는 9개월, 많게는 10개월 분이 월급을 안 줘. 왜 그럴까요? 방학 때는 놀잖아. 일하지 않는 자여 월급 주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월급이 많지 않아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 여기 우리들 가리키는 교수들은 어때? 땡큐 베리마치지. 그쵸? 땡큐. 왜? 우리가 또 강의하면 또 학교나 우리가 또 강의사를 주니까 등록금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금을 주니까 아주 땡큐인 거야. 그래서 17학점이고 겨울은 한 달이야. 그래서 9학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쵸?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돼. 그쵸? 자, DC바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여기 응시 자격이 아예 있어. 얘네는요, 졸업을 리퀘어먼트 하지 않아. DC는 특별구잖아. 디스트로 콜롬비아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졸업을 하지 않고 DC바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26학점만 ABA에서 인가한 정식 로스쿨에서 수업만 받으면 돼. 그래서 DC바가 우리가 지금 비하기 과정을 하는 거예요. 한때 한번 출렁거렸어. 2021년에, 22년에. 뭐냐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법학사를 독학사로 따든 학점은행제로 따든 anyway 법학사만 있으면 됐어.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법학 전공 과목으로 83학점을 이수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 또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노스웨스턴,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그 근방에 있는 조지 워싱턴, 조지타운, 그 다음에 우리 데이튼, 이렇게 네 학교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웨스턴,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조지타운, 그 다음에 데이튼, 이 네 학교의 LLM 담당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야, 그러면 26학점 기준도 바뀌는 거냐? 아니다. 근데 왜 83학점 법학사 받는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때는 리니언트하게, 편하게 해석을 해준 거다. 요번에는 스트릭하게 해석한 것 뿐이다. 그래서 이 규정이 바뀐 게 아니다. 우리가 해석을 요번에 스트릭하게 한 거니까 이렇게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법학이신 분들은 법학사를 따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내 유튜브에 다 있어. 올려놨어. 3가지가 있어요. 독학사를 통해서 따는 방법, 법학사를. 근데 독학사로 따게 되면 전공 과목으로 50학점만 인정이 돼. 이해됐죠? 그러면 나머지 33학점이 모자르잖아. 그거는 학점은행제나 또는 사이버 대학의 시간제로 딸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단 내가 들었던 과목에 중복돼선 듣지 마. 그러면 내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로 따는 방법이 있어요. 학위. 근데 학점은행제도 전공 과목으로 83학점을 다 어떻게 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이버 대학교에 시간제로 또 해서 추가 학점을 이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변호사님, 사이버 대학교의 시간제로는요, 하나만 들을 수 있어요? 노하우. 100개도 들을 수 있어요. 왜? 학위를 목적으로 하면은 복수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학점만 따는 거는 3개의 사이버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따든 5개 시간제로 따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어떡하냐? 일반적으로는 방통대 같은 사이버 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그렇죠? 고려사이버대학교 이런 사이버 대학에 3학년을 편입을 해. 그죠? 편입을 해서 2년 동안 그냥 전공 과목만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교양 과목은 안 들어도 돼. 왜? 우리는 이미 대학교에 나와서 편입한 거기 때문에 교양 과목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3학년 편입해서 주구장창 법학 과목만 들으면 83학점 요건이 가능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저는요 좀 빨리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조기 졸업 제도가 있는 사이버 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럼 조기 졸업을 해. 그러면 조기 졸업은 1년 반에 조기 졸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반 사이에 다른 사이버 대학교의 시간제로 같이 메이크업 하는 거야. 83학점을. 그러면 1년 반 만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83학점 요건이 강화된 것 뿐이지 전혀 규정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 내가 비학위 과정도 듣고, 그 다음에 법학사도 따고, 그쵸?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저희 아카데미 강의를 듣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거 법학사 요건 갖추는 거하고 비학위 과정 듣는 거는요, 시험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스케줄을 이제 뒤에 볼 거지만, 스케줄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평일에는 수요일 빼고 다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강의가 있어. 평일에는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강의가 있고, 3시간 맞죠? 그 다음에 또 토요일날도 9시부터 한 12시까지 오전에 강의가 있어요. 그렇게 타이트하게 강의가 있거든요. 타이트하게 강의. 그걸 영어로 들어. 그렇죠? 그러면 머릿속에 많이 남겠어? 많이 남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법학사도 미국 변호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미국 변호사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아카데미 수업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반드시 저는 레커멘드 드리는 게 법학사 따는 거하고 비학위가 따는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정말 중요한 목표는 뭐야? DC바에 합격해서 내가 미국 변호사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꾸준히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내가 비학위 과정을 듣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학위 과정이 언제? 방학 때. 그래서 법학사가 없으신 분들이 사이버대학도 듣잖아. 거의 사이버대학하고 중첩이 안 돼. 시험 볼 때쯤 조금 중첩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흐름 속에서 그냥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법학사도 따야 되고 비학위 과정도 아카데미 수업도 들어야 되고 막 벅찰 것 같잖아요. 그냥 법학사를 들으면서 법학사 방학 때 그냥 비학위 과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첩되는 거는 법학사 딸 때 시험 정도가 중첩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혀 막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강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11월 9일부터 하잖아. 그러면 크리미널 프로세스 에비던스를 이론을 들어. 그렇죠? 듣고 그 다음에 영어로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케어를 해주냐면 교재가 없어. 옛날에 이따만 교재를 200불, 300불 사야 돼. 아마존에서. 그리고 쇼핑비까지 하면 400불 정도 들어요. 근데 이만하고 우리가 다 봐? 안 봐. 이거는 그냥 장서용이야. 멋있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이거 안 듣는다. 당신 PPT 만들어라. 그래서 요즘 최근 3년 전부터는 교수들이 만든 PPT 자료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료로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질문하고 그쵸? 막 100% 준강이에요. 100% 준강이에요. 옛날에는 2021년 5월 13일부로 규정이 바뀌었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70~80%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넓은 데를 이사 왔어요.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버렸어. 온라인으로 해도 된대. 내가 진짜. 이거 80평이야. 전체가요, 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전화위복이지 뭐. 있어 보이잖아. 그죠? 있어 보이잖아. 이 80평이 우리나라 1등 아카데미입니다. 왜? 1등이라는 건 내가 잘 가르치는 것도 멀리 있겠지. 규모가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뭐 내 자랑하면 좀 그리잖아. 애매하잖아. 그쵸? 넘어간다.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100%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부담은 없다. 왜 수업에 대한 부담이 없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케어해 주냐면 PPT 자료가 오잖아. 그걸 강의하잖아요. 그 다음날 거기까지 저희가 주석을 다 달아줘요. 한국말로. 이해 안 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단톡방을 또 만들어놔. 여러분들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다 질문을 해. 그럼 우리가 다 답을 달아줘. 그 다음에 모르는 건 우리가 다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F 맞으면 그 사람은 진짜 공부 안 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50문제. 객관식 50%. 주관식 어떻게 돼? 50%예요. 그럼 객관식도 PPT에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풀어보면 나오는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수를 이렇게 잘 째려봐봐.
그럼 교수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중간시간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모든 바시험을 보면 1995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시험 보고 3개월 전에 모든 그 기출문제를 에세이하고 MPT는 릴리스해줘. MB 객관식 문제는 릴리스 안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다 정리를 해놨어, 룰을. 따라서 에세이 쓰는 방법도 저 유튜브에 다 있어요. 동영상으로 에세이 쓰는 방법대로만 쓰면 돼요. 미국 변호사 시험은 히어링 시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라이팅 시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스피킹 시험도 아닙니다. 왜 라이팅 시험이 아니야? 라이팅 있긴 해. 하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에요. 라이팅은 한다는 생각을 버려. 왜? 에세이는 나오는 룰만 나와. 100%. 팩트 패턴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제 유튜브에 웃기태, 김기태 미국 변호사 웃기태 이렇게 쓰면 제 유튜브 나오는데 거기에 에세이 쓰는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룰만 외우면 아이라고 다 쓸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뉴욕바가 UB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UB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유니폼 바 이그제미너스라고 해서 33개 주 이상의 주가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들었어? NCB에서 만든 거야. 내셔널 컨퍼런스 오브 바 이그제미너스라고 출제 기관입니다.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33개 주에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뉴욕의 UB 시스템을 안 할 때는 저는 에세이 45분이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1시간, 그때 당시에 뉴욕과는 45분 에세이가, 지금 UB는 30분이야, 한 문제당. 그러면 30분이 시간이 적으면 우리한테 유리하겠어요? 시간이 많으면 유리하겠어요? 적으면이지. 그렇죠. 왜? 시간 타임 프레셔 때문에 네이티브도 쓸 말이 없고, 우리는 정말 쓸 말이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봐. 그런데 그 에세이 30분인데, 팩트 패턴 읽고 그 에세이 한 문제당 30분인데 그 소퀘스천이 3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까지 나옵니다. 그 소퀘스천 한 문제당 아이락으로 이슈, 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을 써야 돼. 쓸 수 있어? 써야 돼. 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만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도 시간이 없고 우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려한 문장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는요 변호사님 그때는 라이팅으로 쓰는 경우 있어요. 근데 DC반은 랩탑으로 해야 돼. 물론 랩탑으로 안 하려면 꼼수를 써도 돼. 랩탑을 가져갔어. 근데 랩탑이 고장난 거야. 고장내 틀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손을 들어.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라이팅을 하도록 줘요. 미국은 합리적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강 큰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 안 줄 수도 있다. 너 100% 장담은 못해. 이렇게 그런 시험이에요. 따라서 수려한 문장으로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MPT라는 게 2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건 파일을 15개에서 17쪽을 줘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이 나와. 그러니까 초임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한테 보고서 작성하는 거야. 초임 변호사가 뭘 알아? 그죠? 우리는 실무 과정도 있지만 미국은 그냥 합격하면 바로 그냥 취직해서 거기서 실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임 변호사가 뭘 알아? 그렇죠? 인스트럭션에 맞게 발췌해서 빨리 읽고 45분 만에 읽고 45분 만에 발췌해서 쓰는 거예요. 발췌해서. 메모랜덤이나 브리프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우린 읽을 줄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라이팅을 한다라는 생각을 없이 이 과정을 들이시는 게 훨씬 더 바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이고 부담이 덜해. 나도 그렇게 했어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에세이는 1995년부터 요번에 7월에 시험 친 거는 저희가 NCB랑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해서 모두 100% 기출문제 다 받아 쓰거든요. 11월 1일 날 나와. 릴리스 된다고. 그럼 우리를 이메일로 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리하는데 여하간 에세이 과목이 13과목이야. 13과목인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 7법이 있고 그거 이론서 민법 정칙 3분의 2건도 안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구장창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 하면서 공부하는 게 미국 변호사 시험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이요. 네이티브는 얼마나 공부해요? 2달 반 공부해요.
바블이라는 뭐 바블이, 카플란, 뭐 테미스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보고 2달 반 공부하고 처음 보는 네이티브 JD들은 8, 90% 붙는 시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나도 됐잖아요, 나도. 그렇죠. 라이딩은 아예 머릿속에 지워버려. 오케이? 그래서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그럼 리딩이 어렵냐? 토플 시험보다 쉬워. 왜냐면 이건 법률 용어잖아요. 그죠? 근데 토플은 의학 용어, 무슨 식물 용어 다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왜 내년부터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튜브도 하지만 대학생들을 위한 과정도 제가 해놨어요. 대학생들은요, 법학과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잖아. 그럼 법학과가 없는 대학들은 어떻게 하냐면 1학년 때부터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교 시간제로 학점 33학점을 따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론적으로 독학사로 그러면 2학년 때 이하 되면 독학사가 1, 2, 3, 4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를 면제를 시켜줘요. 그러면 2, 3, 4단계를 어떻게 돼? 시험을 봐. 그럼 독학사로 시험 보죠. 그럼 독학사로 50학점 인정되고 여기 33학점 따면 이미 다 자격요건은 되잖아. 법학사야만. 그래서 2년 안에 뭘 들어? 비화교 과정을 들어놓으면 언제 시험 볼 수 있어? 3학년 7월달 시험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합격을 해. 이론적인 거야. 이론적인 거 합격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근데 요즘 대학생들 어떻게 돼? 스펙 살라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남과 뭔가 달라야 되잖아. 그 정도의 노력을 들이면 미국 병원에서 지금 합격할 수 있어. 왜? 애들이 스마트 하시잖아요, 요즘. 그래, 영어도 어느 정도 하시니까. 그래, 땄어. 그러면 비하교 과정에서 3.0만 넘으면 어떻게 돼? 4학점만 더 들으면 LM학위 받을 수 있죠. 그럼 언제까지 받아? 4학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4학년 1학기까지. 그러면 얘는 4학년 안에 자기 과도 졸업장도 받고 법학사도 따고 미국 변호사도 따고 그 다음에 미국 석사도 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취업을 할 때도 되고 미국 JD를 갈 때도 도움이 되고 한국 변호사로 갈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국 변호사 가시려고 비하기 과정 들으시면서 미국 변호사 먼저 따고 리트 봐가지고 한국 변호사 가신 분 오늘 등록해가지고 지금 저 상담하고 갔거든요. 리트를 좀 못 보더라도 이건 실제 사례야. 리트를 좀 못 보더라도 미국 변호사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인서울에 있는 로스쿨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야? 내가 박사 과정으로 바로 점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왜? 석사하고 학사가 다 있잖아. 이해되죠? 그것이 대학교 애들한테 먹히고,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가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만 전환되면 저는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3년째 여기 있네? 이게 인식의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미국 변호사 하면 뭐 다 네이티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광고를 안 했어. 왜 광고를 안 했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영어 책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한글 책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국에도 또 합자 회사로 또 지었고 사이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1월 달에 내가 카페 보시면 땅 하면 영어책, 한글책, 영어책 10권, 이론서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한글책 또 리뉴얼한 것도 그 다음에 사이트, 바블리 같은 사이트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저희들이 또 진출을 하거든요. anyway, 그렇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은 어렵지 않아. 하지만 변호사 시험이잖아. 직장 다니면서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잖아. 운전면허 시험도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공부 스케줄을 어떻게 잡냐면 비하기 과정이 끝날 때까지 MB하고 ME하고 MPT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알든 모르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자격요건이 법학사도 따고 자격요건이 다 됐을 때 6개월 공부하고 합격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하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1년이 허비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아카데미를 등록해서 쭉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법학사까지 따려면 2년 반이 걸리잖아. 2년 후에 시험 보는 거잖아. 꾸준히 공부하고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정리를 하고 모든 시험은 뭐다?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휴직을 하든 또는 그때 더 열심히 하든 라고 해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부담 갖지 마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붙는 시험이다. 그래서 교수진 보면 요분이 슈미트 교수예요. 너무 잘생겼어. 남자가 봐도 막 수염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저 수염에 내 얼굴 좀 한번 긁히고 싶어.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딥보이스야. 너무 멋있어. 슈미트니까 어느 계열인 것 같아요? 슈미트. 독일 계열이야. 여기 독일 계열이야. 너무 멋져. 나이 많은 줄 알았어. 수염도 있고 하니까 한참 동생이야. 아이 자식이 한참 동생이야. 이 새끼. 그럼 우린 또 영어 반말이잖아. 유 그러잖아. 그죠? 유 그죠? 한참 동생인데 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 야, 이 친구 어디 나왔냐면요. 버지니아 나왔어요. 버지니아 엄청 좋은 대학거든요. 콜롬비아도 붙었는데 버지니아 엄청 가난한 집안이야. 그래서 버지니아 로스쿨에서 장학금 더 줘가지고 버지니아로 가는 거예요. 야, 너 하버드도 붙지 않았냐? 하버드는 안 붙었다고. 콜롬비아까지. 콜롬비아나, 하버드나, 버지니아나, 그거지. 그래서 콜롬비아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나왔어요. 마이애미 유니버시티 나오고, 형편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플로리다 코스트 하다가 지금 이제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아마 다다음에는 학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어 아주 성실하고 한국적인 말, 한국 좋아해. 한국 되게 좋아해. 그래서 우리 슈미트하고는 가끔씩 그리고 한국 막걸리 되게 좋아요. 막걸리. 그래서 지가 DIY로 해서 지가 막걸리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대. 근데 요즘 막걸리 제조하는 DIY가 있어요. 이렇게 팩을 해. 그거 내가 10개 보내줬어. 그거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해서 맛있대. 그래서 막걸리 좋아합니다. 자, 일정 봐. 11월 9일부터 시작하는데요. 21일까지 합니다. 22일 날 시험 보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크리미널 프로시더 에비던스 하는데,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껏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듣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접수 기간은 지원서를 빨리 내주세요. 지원서를. 왜냐면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분반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만 지원서 내라고 미리 좀 내달라는 하는 거예요. 지원서를 그냥 미리 내주시고요. 결제는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환율 보시면서 UDSL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한 학점당 900불. 그래서 두 학점 들으면 9981, 8100불. 그렇죠? 그 다음에 카드로도 되고, 그 다음에 송금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 넘어간다. 언제든지 문의 있으면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 모르시나? 제 전화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010-5395-3943. 010-5395-3943. 그렇죠? 제 명함 원하시는 분은 저기 명함 저한테 드릴게요. 그러면 되고, 넘어간다. 100% 온라인이다. 자, 그래서 스케줄 한번 볼까요? 스케줄 크리미널로. 자, 8시부터 11시까지야. 11시부터 11시까지 100% 온라인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 끝나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수업을 못 들었어. 또 듣고 싶어. 들을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새벽부터 들으실 수 있는데 다음날부터 들으시면 되잖아요. 굳이 새벽에 들으실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한 과목이 끝나기 전까지 기말고사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계속 들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땡스기빙, 크리미널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틀 쉬고 시험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땡스기빙 지나서 또 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 하고 이런 과정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서 작성 방법은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주면 거기에 샘플 다 있어요. 지원서 결과적으로 뭐야? 나이가 무엇이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영문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호사님,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변호사님, 제가요, 강간을 저질렀는데요. 지원하지 마. 그거는 100% 안 돼. 오케이? 근데 음주운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이거 모럴 터브투데이잖아.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잖아. 근데 변호사님이 사기를 저질렀는데 안 돼. 정직성에 관련된 거, 모럴 터비투드에 관련된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면. 음주운전, 폭행 괜찮아. 근데 제 폭행 전과 5번인데 안 돼.
하지 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괜히 지원했다가, 괜히 그리고, 근데 변호사님, 제가 음주운전 언제 저질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일단 알아봐. 지원할 때는 안 써도 상관없어. 음주운전은. 어차피, 워싱턴 DC바 할 때 캐릭터 앤 피트니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저 UDS 지원서 할 때는 제가 깜빡하고 제가 그 예비군 훈련 안 나가가지고 벌금형 있잖아. 저도 예비군 훈련 안 나가가지고 벌금형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난 통지서를 안 받았는데 얘가 고발한 거야. 3회 안 나왔다고. 난 통지서를 안 받았는데 원래 100만 원인데 내가 강력하게 그러면 어디 가냐? 단독심에 가요. 가가지고 한참 오래된 일, 25살 때 27살 때 얘기인가? 할 때 그런데, 그럼 가면 판사 앞에 서, 노량진 경찰서에 가가지고 닭장차 가고 법원에 가. 그래서 그 다음에 원래는 100만 원 받거든요? 내가 얘기를 했죠. 아니, 난 통지서를 안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제 법학과입니다. 오, 법대네? 진실성 있게 보이잖아. 30만 원 했습니다. 물론 내가 못 받은 주소지를 잘못한 나의 과실도 있으니까. 내가 집에 없었거나 나의 과실도 있을까. 그래서, 나 여기 안 썼는데, 제가 예비훈련에, 그래서 해가지고 내가 30만 원 벌금 받은 거 있는데요? 그거? 괜찮아. 여기 못 썼다고, 어차피 DC바 지원할 때 캐릭터 앤 피트니스에 쓰면 되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문 이름 쓰는데 여권하고 똑같아야 돼. 이해되죠? 그것만 하고 생년월일하고 그다음 이메일 주소, 연락처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빨리 써서 지원서 빨리 납부하세요. 그래서 된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 자, 오케이. 자, 질문.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돼. 오케이, 질문. 자. 법학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스터 오브 로가 있어도 있는 거는 마스터 오브 로에서 받은 학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나왔어. 근데 석사를 법대를 나왔어. 박사도 법대를 나왔어. 그것은 법학사의 84만 점 요건의 학점이 다 이수가 돼요. 포함이 돼.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법학사를 그냥 빨리 따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스터에서 전공 과목으로 30학점 받았어. 그러면 그냥 학점은행제로 그냥 따버려. 그러면은 거기랑 학점에서 83학점 맞추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83학점에는 포함돼. 그런데 저는요, LLM은 IP LLM으로 나왔는데요. 라고 했어. 그러면 IP LLM은 DC바가 요구하는 과목 중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IP LLM에서 받은 학점도 83학점 요건에 포함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재미삼아, 전공 과목 한 2과목 들었어. 그것도 포함돼. 이해되시죠? 따라서, 내가 83학점에, 83학점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저희한테. 그러면, DC바에서 그걸 평가하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을 알려줄게. 그러면 모든 성적표를, 대학교 이후에 모든 성적표를 첨부해서 영문으로 첨부해야 돼. 한글로 첨부하면 안 되죠. 영문으로 첨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짧게 내가 83학점 요건에 맞느냐? 라고 써가지고 보내면 빠르면 하루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답이 옵니다. 그러면 된다. 상관없어. 외국에서 따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또 질문? 자유롭게 하세요. 네. 22년에 DC바 자격 요건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22년에? 네, 83학점 요건이.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에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또 변경될 가능성은 99%는 없어요. 네. 우리가 물어봤잖아. 야, 룰이 변경된 거니? 아니야. 룰이 변경된 게 아니라 해석을 우리가 지금 스트릭트하게 한 거야. 룰이 변경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변경될 수도 있지 않나. 내가 무당도 아니고 잘 모르지. 하지만 이때까지 선례를 봐서는 없다. 그 다음에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갑자기 규정이 예를 들어서 청천벽력이 일어나서 바뀌었어. 근데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뀌지 않는다. 거의. 물론 바뀔 가능성은 0.0001%는 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선례를 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답안도 바뀐 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네, 그 실제 수업을 줌 통해서 그 진행한다고 했는데 진행 방식은 저희는 듣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협의, 뭐 토론 방식으로 진행? 수업 방식은 토론 방식이면 여기 거의 등록 안 합니다. 네. 네. 근데 80명에서 100명 정도 꾸준히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 다 줌으로 어떻게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해. 야, 바시험에 도움, 나한테 슈미트 교수가 이메일로 그런 거야. 야, 바시험에 도움되게 리걸 마인드를 함량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강의를 할까?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식으로 하세요, 아저씨.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면 짜증나. 무슨 소크라테스 메소드야. 우린 책 보면 되는데. 그렇죠? 리걸 마인드 내가 알아서 함량할게. 예, 시험만 우린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건 없다! 라고 보시면 돼. 쭉 한국식으로 강의해줘. PPT로 해서. 띄워놓고. 예, 아주 쉬운 표현과 아주 천천히 얘기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네. 얘기하세요. 80명에서 100명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중에 2, 3년 안에 어느 정도 패스나요? 응시율 대비 5, 60%. 네. 응시율 대비. 응시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냐. 자, 이거 진짜 한번 하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왜냐면 내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미국 변호사가 되면 좋은 이유 뭐 이렇게 나와요. 미국 변호사가 되면 내가 변호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오신 분들이 미국 변호사 내가 개가천선에서 내가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라는 분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미국 변호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중요해.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예. 내가 그랬어요. 지금 한전 다니다가 파트너 변호사에 이승교 변호사라고 계세요. 저희 선배인데 저랑 같이 LLM 했는데 형, 한전 다니는데 뭐 미국 변호사 되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랬어.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침 점심 먹었는데 본부장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본부장이 이사야. 내가 그러니까 직급이 이사 임원인데, 야, 너 저희 본부장이 저기 가는 사람이 본부장이거든. 야, 내가 그 비시 안 땄 때는 100마디 해도 안 듣더니 내가 미국 변호사 되니까 한 3마디 하니까 듣더라. 이런 거. 그리고 미국 변호사, 만약에 내가 미국 변호사 안 땄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아카데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따면 기회가 온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뭐가 중요해? 이 명함이 되게 중요해요. 결혼 안 하신 분은 더 중요하잖아. 내 영어 잘 못하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내가 나이 30에 340만 원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운전강사 리코스터 스타커 그다음에 택시 하다가 2006년 4월 달에 LLM이란 곳이 있어 알아가지고 내가 토플만 보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토플 시험을 봤는데 웬걸 2006년 4월 달에 다 IBT로 바뀐 거야. 전체가. 45초 만에 축구가 좋냐 야구가 좋냐 그럼 야구가 좋으면 왜 좋냐 이걸 45초 만에 말하래. I like soccer. My favorite player 정환한 암 45초. 야, 그러니까 54점이 맞은 거예요. 80점, 120점 만점에 80점이 맞아야 550점인 거야, PBT로. 아무리 해도 안 나와. 64점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BT 보러, CBT 아시죠? 컴퓨터 베이시스. 그건 스피킹이 없잖아. CBT 보러 멕시코 시티 가서 CBT 보고 왔어요. 저도 그렇게 영어를 못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 사람이 LLM 갔다가 미국 변호사 달고, 프랙티스 하고, 여하간 와서, 내가 온 게, MCC 홀딩스라고 해서 이주공사의 투자 전문 변호사로 온 거거든요. 한 달 반 다녔어요. 나한테는, 직장생활 안 어울려. 안 맞아. 왜?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짜증나. 그럼 온호해야지. 그렇죠? 온호해야 되는 거야. 짜증나면. 그거를 수능하고 조직생활에 어떻게 충실하면 되는데 난 그게 안 되더라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신데 치료비 때문에 내가 나왔는데. 한 3일 좋더라. 근데 3일 동안 뭐 하겠어요? 정시간에 출근했겠죠? 아버지 또 걱정하실까봐. 3일은 너무 좋아. 내가 못 갔던 고궁도 막 가고, 종로 가서,
야, 좋다. 막 이러고. 3일 이후부터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무작정 버스를 탔어요. 좌석 버스를. 무작정 그냥. 뭐 먹고 살지. 치료비도 또 카드값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딱 탔는데 홍대에 그냥 무작정 내렸어. 8시에. 그럼 8시에 홍대에 내리면 어디가? 두 군데뿐이 갈 데가 없어요. 하나는 PC방하고 하나는 사우나. 그쵸? 목욕탕. 그래서 목욕탕에 딱 갔어. 4시까지 디립대 잤어. 뭐 배도 안 고파.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딱 봤는데 핸드폰에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에서 강의할 생각 없냐고. 유레카. 오케이. 만나보자. 그 SIG 아카데미야.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얼마 필요하냐? 500만 원 필요하다고 나는. 뭐 아버지 병도 하고. 나는 연봉 5천이 한 달에 연봉 5천이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 줄 알았어. 직장생활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통장에 360만 원이 꽂힌 거야. 야, 씨발, 내 140만 원 어디 갔어? 그래서 내가 회계과에 갔어요. 가니까, 아니, 변호사님, 이게 4대 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아, 근데 그 4대 보험 꼭 들어야 됩니까?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안 된대. 그렇게 문외한이었어요. 난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500만 원 달라. 그러니까 500만 원 준대. 근데 약속을 3번 어기는 거야. 그래서, 안 한다. 내가 알아서 내가 아카데미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8명 해가지고 제가 이 아카데미를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하잖아. 그쵸? 기회가. 자격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됐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 그리고 명함 중요하고 내가 미국 변호사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 내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사람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 명예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만의 명예.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상담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딸한테. 아빠! 그런 거야. 우리 딸 전화 꼭 받아야 되거든. 안 받으면 엄청 짜증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딱 받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거야. 스피커폰으로 한 거야. 아빠 미국 변호사 맞지? 그렇죠. 아빠 미국 변호사지. 가봐, 아빠 미국 변호사라지라. 애들한테 자랑한 거야. 애들은 미국 변호사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난 어떻게 했겠어? 네이버에 김기태 미국 변호사 하면 나오잖아. 나 인물 등록 해놨잖아. 그렇죠? 75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 74년생입니다. 아직도 동기 모임 가면 뭐 7호니 뭐 재수했니 그래. 그럼 나 형이라고 그래 그냥. 누나 그래. 잘났다. 그렇죠? 그래서 딱 그거 링크해서 보내주고 또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도 딱 링크해서 보내주면 어깨 으쓱하잖아요. 그렇죠? 딸이. 그런 겁니다. 미국 변호사는. 그래서 따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계신 거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세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다. 미국 변호사는. 라고. 그리고 우리를 죄송합니다. 야, 이거 삭제해줘요. 누가 우리를 미국 DC 변호사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미국 뉴욕주 변호사님. 너무 길잖아. 변호사님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겁니다. 제가 검찰 조사 받았어요. 왜냐면 어떤 한국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라고 한다고 소송을 한 거야.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딱 갔어요. 조사하러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그럼 나는 미국 변호사에 합격한 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가져오래. 아니, 관련 규정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지 왜 내가 입증을 해? 그래서 무혐의 처리됐는데 왜 그랬냐면 국제 변호사는 안 돼요. 국제 변호사는 오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나 미국 변호사는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받고 나서 10대 로펌에 있는 모든 미국 변호사하고 쓴 사람들 프로필 다 어떻게 돼? 캡처해가지고 내가 보냈어요. 저가 벌금 나오면 여기도 다 벌금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마가 됐지. 그죠? 정확하게는 미국 어느 주 변호사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검사들이 그렇게 써.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이렇게. 그래서 검사도 다 캡처했어. 근데 한 놈이 미국 변호사라고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 이 검사도 벌금형 때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하간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오신 이유는 미국 변호사 관심 요번에 하실지 다음에 하실지 모르지만 자, 최근에 10년 전에 저한테 상담했던 분이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
거봐요. 한번 생각하니까 계속 여기에서 계속 맴돌다가 10년 만에 오잖아. 10년 전에 등록해서 했으면 벌써 변호사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관심 있어서 여기 왔지. 요번에 안 하면 내년에 또 본다. 농담이고 하여튼 오셔도 좋았고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차례대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쪽 저희 목이 마르면 저기 있잖아. 저기 정수기도 있고요. 냉장고 안에 저 음료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음료수 해서 상담하실 분들은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나 오늘 그냥 가고 다음에 상담 잡아야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오케이? 편하게. 저한테 연락 달라고 그러면 변호사님 바쁘시잖아요. 내가 소속 나가는 변호사 아니잖아. 나는 이게 잡이야.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